전국에 있는 전현직 교사들이 모이는 한국교육자선교회 전국 겨울 연찬회가 개최됐습니다. 북한에 납치됐다 순교한 김동식 목사 순교 23주기를 맞아 모든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기원하는 국민 촉구식이 열렸습니다. 교회 내 줄어든 다음 세대로 인해 코로나 이전과 같은 수련회가 어려운 요즘 출퇴근형 도심 캠프 방식을 도입해 많은 교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겨울 수련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비폭력주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를 기념하는 공휴일을 맞아 킹 목사의 연설로 유명한 뉴욕 퀸즈 대학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미국 현지 시간 15일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 기념 예배 축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전현직 교사들이 모여 학원 복음화에 앞장서는 한국교육자선교회가 90번째 전국 겨울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70명의 교사들은 2박 3일간 교육 현장이 바로 서고 학원 선교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합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 속속 도착합니다. 270명의 교사들은 15일부터 충남 천안 소재 남서울대학교에 머물며 한국교육자선교회 전국겨울 연찬회에 참여합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는 1978년 설립돼 1년에 2번 전국 초중고 전현직 교직원들과 함께 부흥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90차 연찬회 주제는 굽어보시고 돌보소서입니다. 굽어보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 현장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불쌍히 여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굽어보시고 돌보셔서 다시금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제를 정했고요. 현재 학교 현장이 3%도 안 되는 학생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실정이라 미전도 종족이란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연찬회는 2박 3일 동안 심령부흥회, 찬양집회, 새벽예배, 특강, 교육선교 사례 등의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연찬회에 참석했던 교사들은 교육선교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 충전하는 시간이라 고백합니다. 한교선 연찬회는 제가 연속해서 오지는 못했지만 많이 참석했었어요. 그때마다 은혜를 듬뿍 받고 또 다음에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집으로 가곤 했어요. 2박 3일 동안 내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 또 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연찬회를 통해서 실은 은혜를 받고 한국교육자선교회에 활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한국교육자선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교사로서 학원 복음화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날 개회 예배는 교장선교회 합창단의 찬양으로 시작됐습니다. 설교를 맡은 가령교회 김건 목사는 낫기를 바라는 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위로했습니다. 학교는 가장 먼저 생존 경쟁을 배우는, 짓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으니까 생존 경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곳의 관리자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세요.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최근 현직 교사들 중 학교를 퇴직하고 싶다는 교사들이 86%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이 강조되고 교권이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한국교육자선교회는 학원 복음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힘들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20여 년 전 북한 접경 지역에서 장애인과 탈북자들을 돕다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돼 순교한 고 김동식 목사를 아시나요? 김 목사 역시 장애인으로서 북한 노동교화소에서 고문과 영양실조 등으로 큰 고통을 겪다 사망해 당시 한국 사회에 납북자 송환을 위한 과제를 안겨줬었는데요. 그를 추모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납북자들의 송환을 기원하는 납북자 송환 국민 촉구식이 열렸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연길에서 탈북자를 돕다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된 고 김동식 목사.
그는 북한의 온갖 위협과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다 2001년 순교했습니다. 현재 김 목사처럼 북한으로 납치돼 억류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우리 국민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해 6명이며 교계에서는 약 1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목사 순교 23주기를 맞아 모든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기원하기 위해 납북자 송환 국민 촉구식이 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 김동식 목사님 순교 정신을 좀 기억하고 후대에게 알리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김동식 목사 순교 기념사업회를 출범하고 조정훈 의원께서 또 크리스찬이고 또 김동식 목사님이 북한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첫 번째 순교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김규호 상임대표는 납치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명분을 찾을 수 없으며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계자들은 정부에게 강제 북송된 제중 탈북민, 국군 포로 등 북한 억류자들의 송환과 유해 송환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납치한 북한 당국을 강력 규탄하고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유해 송환을 강력히 추진하라. 김동식 목사님의 그 발자취를 기억하고 저희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북한 범죄를 저질렀던 북한 당국에는 엄청난 그런 어떤 무게감으로 또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다가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중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제중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국내외 곳곳에서 규탄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계속되는 국제범죄의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인 조치와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다음 세대가 현저히 줄고 있는 한국 교회의 상황은 모두가 위기라고 할 만큼 심각한데요. 겨울이면 전국 교회들이 연합수련회를 진행하던 모습, 이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도 콘텐츠로 청년들과 소통하는 교회 친구 다모여가 도심형 겨울 캠프를 마련해 눈길을 끕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신학대학교. 학교는 방학 기간이지만 이곳에서 특별한 캠프가 개최된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15일 서울 총신대학교에서 진행된 원소울 캠프는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기도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교회 친구 다모여가 주최한 도시명 겨울 캠프입니다. 주최 측은 그동안 SNS를 통해 청소년, 청년층과 소통하며 그들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살린 겨울 캠프 개최를 요청받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는 이제 진짜 버스 타고 막 어디 막 시골 가서 막 여행 가는 느낌, 약간 진짜 수련회 같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방학 중에는 이제 학원도 꼭 가야 되고 이런 거 하는데 서울에서 이제 가깝게 이제 충분히 올 수 있는 장소에서 집회가 이제 수련회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자기가 시간 내서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캠프는 지방에서 개최되는 기존 3, 4일 이상의 전국 단위 연합수련회의 형식이 아닌 숙박이 없는 출퇴근형 캠프로 진행됩니다. 그렇다 보니 주로 서울권 교회들의 참석률이 높습니다. 도시명 캠프는 참가자뿐 아니라 교회와 인솔자들에게도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출퇴근을 하는 거고 도심에 있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수도 있고 숙박이 없다는 건 결국 이제 캠프 비용이 조금 더 많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요. 숙박이 없으면 이제 선생님들이 저희 교사나 이제 사역자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또 사역을 좀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의 생활 양식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교회의 수련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줄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캠프의 이름처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찬양과 말씀에 집중한 캠프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미국은 비폭력주의 흑인 인권운동가로 잘 알려진 마틴 루터킹 목사를 기념하는 날을 제정해 매년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미국 사회에 만연했던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데 앞장섰던 입지전적인 인물로 이날만큼은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들이 킹 목사를 기리는데요. 킹 목사의 연설 장소로 유명한 퀸즈 대학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1월 셋째 월요일, 올해는 1월 15일이 마틴 루터킹 목사를 기념하기 위한 미국의 연방 공휴일입니다. 뉴욕 시립대 중 하나인 퀸즈 칼리지는 14일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의 삶과 업적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기념 연설에 나선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함께 일했던 흑인 지도자들을 언급하며 킹 목사는 미국 공휴일 중 유일하게 단 한 명을 기리기 위한 공휴일인 만큼 그는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전하며 그는 미국인들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working hard to accomplish some really good things, following in Dr. King's footsteps as we fight for equality and social justice. 존 리우 연방 상원의원도 기념 연설을 통해 킹 목사의 정의와 평등을 위한 업적으로 이민자이자 아시아인 자신이 이 자리에 정치인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 can't claim to be African American. I'm Asian. I've been Asian my whole life. But I benefited from his work. I stand on the shoulders of Reverend King. 퀸즈 칼리지는 킹 목사가 1965년 연설을 한 곳으로 매년 커퍼버그 예술센터에서 마틴 루터킹 데이 기념식과 음악 콘서트를 후원해 왔습니다. Here at Queens College, we feel a special bond to the Reverend Martin Luther King Jr. because he spoke here in 1965 in our Colden Auditorium. That was an important speech recognizing the murder of 3 civil rights workers, one of whom was a student right here at Queens College. 1968년 4월 4일 인권운동가 킹 목사가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암살당한 이후 그를 기념하는 축일을 정하자는 법안이 제기되다 1986년부터 연방 공휴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킹 목사가 생일 마감한 지 거의 60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여전히 진실이며 정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퀸즈 칼리지에서 굿TV 뉴스 전상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15일 미국 애틀랜타 에베네셀 침례교회에서 열린 2024년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 기념 예배에서 축사를 전했습니다. Now is a time for us to continue dreaming. I dream that one day wars will cease and peace will reign throughout the world by the grace of God. I dream that one day racism no longer exists and human rights will be respected equally. I dream that one day Korea, the only country in this world that is still divided, will be united by the grace of God. Praise the Lord. 이날 예배는 팍스TV 뉴스를 통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으며 이영훈 목사는 애틀란타 시장과 연방 상원 의원 등의 축사에 이어 국제 인사 대표로 등단해 축사했습니다. 이 목사는 2018년 마틴 루터킹 목사 기념 예배에서 한국인 목회자로 첫 공식 초청받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주 초청교회가 이웃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를 펼쳐 지역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초청교회 설립 34주년을 기념한 이번 겨울맞이 이웃사랑 나눔 행사에는 지역의 어려운 독거 어르신 80여 가구에 과일과 한우를 전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예, 저희가 설립 기념을 기념해서 매년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역민들에게 또 저희의 따뜻한 사랑을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야외 설교자로 나선 초청교회 박중원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며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초청교회는 해마다 다양한 방면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나눔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대표적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폐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최고인민회에 있는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언행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북핵 정책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북한이 군사적 긴장과 무력 충돌을 일으켜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미국과 한국이 핵 군축론과 핵 비확산론을 꺼낼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석했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에 나선 한국 축구대표팀이 바레인의 3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이날 멀티골을 기록한 이강인의 맹활약에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도 반색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15일 구단 공식 소셜미디어에 이강인의 아시안컵 활약을 소개했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11분 왼발 중거리 슛으로 2대1을 만드는 결승골을 터뜨리고 13분 후에는 황인범의 패스를 받아 상대 수비수를 제낀 뒤 쐐기골을 뽑아냈습니다. 스페인 스포츠 매체 아스는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왕이라고 이강인을 극찬했습니다. 또 이강인을 구단의 새로운 메시라고 언급하며 전 소속팀인 스페인 발렌시아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해 생제르맹과 한국 팬들이 그의 재능을 즐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 시행 땐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방이 같은 기준의 전기요금을 적용받은 데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제도가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력당국의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취객이 집 앞에 방치돼 있다 한파로 인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그를 집 앞에 데려다준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아 경찰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최근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는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만큼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주치자보호법 4건이 6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주치자 처벌법 1건은 3년 가까이 계류돼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일부 병원들은 마스크 착용 정책을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독감 사망자가 6,5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독감으로 인한 입원 건수도 1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지표 중 하나인 하수 샘플 바이러스 양은 2022년 1월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의학계는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북러 외교장관 회담차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만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15일 북한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과 최외무상 만남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초청으로 이날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외무상과 북한 대표단은 17일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당원대회가 현지 시간 15일 시작됐습니다. 반대편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 지지응답은 33%에 그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을 지지한다는 답은 31%, 반대는 56%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522개 여론조사 평균치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43.3% 대 44.5%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1.2%포인트 열세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공식 경선 일정은 다음 달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로 시작됩니다. 지난 13일 대만 대선에서 독립친미 성향 집권 민주진보당 라이칭더가 당선됐습니다. 16일 홍콩 언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독립 반대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과 조국 통일 필요성을 거듭 언급해왔습니다. 보도에서 시 주석은 홍콩과 마카오, 대만과 해외국가 마음을 사로잡는 일을 잘 수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대만 내 중국 지지 세력을 발전시키고 강화시켜 통일을 이끄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해 마지막 날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중국과 대만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내일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고 영동과 남부지방은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방에 강하고 많은 눈이 쏟아질 수 있으니 폭설로 인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강릉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8도, 광주 9도, 부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점령해 공화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등 노골적인 표현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남한을 적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스스로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란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과 민족이란 단어를 지우는 데 급급한 북한, 한국이 더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